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하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조인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친이 쿠데타와 내란으로 인해 어그러졌던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꿈만 같던 코스피 5천 공약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이미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6천, 7천을 전망하며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뿐입니까?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이 늘며 경기 회복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는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다음 과제는 균형 발전입니다. 끼니마저 걱정해야 했던 과거 대한민국은 오로지 고효율, 압축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앙 집권적 불균형 성장 모델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통해 우리는 압축된 경제 성장을 얻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한강의 기적을 만끽할 때 비수도권은 성장 동력을 잃은 채 급속한 노화를 경험했고 이제는 존속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네. 역대 정부도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추진했던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평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산업이 지방으로 가야 되고 네.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 배분의 의지와 권한 이양의 의지가 실질적이었던가에 있어서 성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몰빵을 해주지 않고 부분적인 기능 이양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다는 그런 실패 사례로 보입니다. 한계가 뚜렷한 중앙 집권적 불균형 성장 모델 대신에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행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핵심 인허가권과 규제,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즉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허가권과 규제 해제에 대한 지방정부 이정 등 정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 광역통합의 경우에는 전국 공통의 불가피한 규제가 아닌 부분은 최대한 규제 특례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이 이번 통합법 성안을 해서 지금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지금 387개 조항이 전례가 없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아니면 현행 기존 제도나 법 테두리 내에서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가 충분히 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반면에 일각에서는 특혜 아니냐, 통합 시도에 애우, 우대해주는 남발이다라는 또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정부 측에서 보면 통합지자체, 통합자치자치단체에 대한 이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개념정의 없이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참고하셔야 될 것 하나는 지금 진행되는 최종적으로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도 통합에 일단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만 우선 법 통과 전에 규제 특례 부분을 처리하자. 그리고 나서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와 해당 광역 정부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특례를 풀어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다 해제되기 어려운 면이 하나 있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하되 아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이건 전국적으로 유지돼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충을 해가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지방으로 대폭 이전하겠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많은 재정, 훨씬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나 통합 지역에 있어서. 네. 두 번째로는 재정과 규제 그리고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시도 통합이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방 우대라는 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포괄 보조금을 확대한다든지 지방 재정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자율성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둔툭 같은 경우도 보면 당시 처음 신설됐을 경우에는 자율계정, 포괄 보조금에 해당되는 자율계정이 7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지원계정이 70%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지방 이전 사업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도 거꾸로 돼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일환으로 20년 동안 지금까지 한 차례 인상도 없었던 내국세 19.24%였던 거부세율을 한 5%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5%를 올릴 때 한 15, 16조쯤 되는 것 같습니다. 26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세계 통합했을 때 각각의 5조씩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 보이는 숫자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등원에서 처음 제출했던 법안이 이 법안이었습니다. 네. 인공지능법하고 5%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아니고 지난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되는 경우에 매년 5조씩 20조 4년간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어디 규정화하거나 하는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 연 5조, 최대 연 20조 부분은 정치적인 약속이고 네.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쭉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따져본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겁니다. 그 의지는 확고하고 이것을 법문화할 것인가 등등은 약간 기술적인 문제 등등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문화는 안 하더라도 제도화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균특회계에 세 가의 계정이 있는 건 아시죠? 자율계정, 지원계정, 세종, 제주 특별계정. 여기에 초광역 예를 들면 특별계정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주머니를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지금 예산 당국이 그렇게 일시에 이렇게 해서 일시에 한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총액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규제 공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고 지자체가 직접 규제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것 빼고 다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수도권과 대등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규제 정책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원래는 그 거의 준연방제식으로 해서 예. 산업에 대한 각각의 어떤 규제 및 디자인권을 상당 정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번 광역 거기에 바로 전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약간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방향 자체는 점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제가 책임을 맡게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광역통합의 문제, 메가특구의 문제,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그런 저 나름의 아마 지향이 조금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AI 중심 도시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근데 지금 그 앵커 기업이 있어야 될 핵심 기업들의 이전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걸 핵심 기업들이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규제 완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놓은 게 메가 샌드박스 개념도 도입을 해서 광주 전남에 적용하자라는 제시도 하고 있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뭔가 완전히 혜택이 남다르다.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방의 입지 조건의 그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규제 완화나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계속 검토가 돼야 되고, 아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5조, 20조 이거 이외에 규제 측면에서 그 지역의 특례 조항으로 들어가야 될 규제 완화 측면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실 거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파격적인 조세 정책이 또 하나가 될 겁니다. 지방으로 기업 이전을 유인할 핵심 수단이 조세 정책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유치했던 텍사스나 이런 데 보면 아예 법인세를 면제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주는, 예컨대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법인세, 이런 것도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지방으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뭐 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법인세 같은 국세는 전국적으로 어떤 단일하고 일관된 룰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적용하고 이후에 그것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어떤 그 차등적 목적을 실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제 중에 일종의 지산지소 또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우대한다라는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가급적 실현해 가되, 지금 예로 드신 법인세, 그러니까 국세형 법인세가 그에 타당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도 해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급 3특이 또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생활권 통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생활권 통합을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이 구축이 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그걸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 행정 정찰을 다 따르다 보면 현실적으로 수십 년이 아니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이 타당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17개 시도에 면제 사업들을 하나씩 추진을 했었고 그게 지금 잘 됐고 광주만 해도 AI 사업을 그때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한 각 통합 시도에 대해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재정 지원 방안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를 들면 에타 면제를 추진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